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같이 열받아 하고 같이 눈물 흘리던 저였는데 이렇게 제 사연까지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간 화가 치밀 때마다 다른 님들 사연 들으며 위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니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께 그런 결혼 왜 했냐는 타박 듣는 거 각오하고 참고 살기만 했던 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결혼 3년 못 채우고 이혼했어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하면 참고 살거나 연을 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제 경우 불행하게도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25살에 만나서 29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첫 연애였고 저도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 그런지 첫 만남 때부터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남편의 부모님께서 사업 빚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로 인해 남편이 집에 도움을 주느라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이 망설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직장이 있어 금방 모을 수 있다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에 도움을 주시지는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친정집이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쪽에서 집 혼수 다 했지만 크게 불만 없었습니다. 대신 예단 예물 같은 건 당연히 안 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저와 달리 초반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특히 친정 엄마가요. 너 시댁이 사업이 어렵다며? 돈 문제로 결혼해서 니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니? 너 29살이면 결혼하는 거 요즘은 늦은 거 아니야. 그냥 30 넘어서 하면 안 되겠어? 어차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늦게 하면 뭐해? 그때 어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큰돈 해주는 게 어려운 거지 시댁이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이거사. 우리 쪽에서 집 해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그 댁에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어찌 돈 한 푼을 안 들이고 하려 그러는지 엄마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너 만약에 우리 집도 돈 없어서 집 못 해준다 그랬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 집에 들어가 살라 그랬어? 사정이 힘들면 결혼을 미루는 게 맞는 거야. 억지로 하면 꼭 탈락이 마련이다. 엄마 말 들어. 엄마, 들어와서 살자고 했으면 내가 당연히 거절했지. 걱정 마. 오빠 봤으니까 엄마도 잘 알 거 아니야. 자기 엄마한테도 되게 살갑게 구는 사람이라 엄마한테도 잘할 거야. 엄마는 그래서 걱정이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너무 지 엄마한테 효자고 허물없이 구는 거 그거 너한테는 힘들 수도 있어. 게다가 상견례 때 보니 그 집 엄마 성격 대단한 것 같은데. 아유 이거사.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엄마 걱정을 뒤로 하고 저는 결혼 준비하고 집에 살림 놓는 게 그렇게 재밌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은 꼴랑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건 결혼식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길래 저는 제가 모은 돈 3천으로 혼수까지 다 장만했고요. 그때는 제가 시어머니께 혼수 마련하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가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일일이 간섭하면 너도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셨던 게 제가 혹여 돈 얘기를 꺼낼까 봐 철벽을 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말 몰랐죠. 지나서 생각하니 그랬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어쩌면 제 결혼 생활은 이미 결혼식 때부터 깨질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결혼식 날 어머니의 언행을 들으면서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시어머니 간섭이 좀 심하긴 했어요. 웨딩드레스도 본인이 이런 게 좋다 싫다 할 때부터 이건 아닌데 싶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신부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시어머니랑 시누이 메이크업도 같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같이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별말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그날 유난히 까탈을 떠시더라고요. 요즘은 두껍게 화장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들 많이 한다던데 나 너무 주름이 자글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봐요. 이거 입술도 너무 진하고 말이야. 무슨 술집 마담처럼 화장을 해놓으면 어째? 옆에서 보던 신우이가 어머니가 창피했는지 제 눈치 보면서 말리긴 했습니다. 엄마도 참 차분하니 화장 괜찮구만 왜 그래? 예, 머리도 볼륨을 이렇게 못 넣으면 어쩌라는 거야? 아유, 참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내가 아는 미용실 가서 할 걸 그랬다. 엄마가 결혼해? 한복에 어울리게 고급지게 잘한 것 같은데 왜 그래? 괜히 올게 민망하게. 그만해 엄마. 한복도 그래. 아까 보니 민영이 제 엄마 한복은 연보라 치마에 너무 이쁘더구만. 나는 이런 하늘색이 잘 받지도 않은 얼굴인데 한복부터 잘못 맞춘 것 같아. 신부 쪽 어머니만 아주 돋보이겠어.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보다도 나이가 6살 어리시고 더 날씬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어머니가 신경 쓰시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만 신경 쓰느라 그런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혼식 주인공은 저와 제 신랑 아닌가요? 엄마, 적당히 해. 오늘 아들 결혼식이야. 올케가 생각해서 우리 편하라고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데 제발 기분 좋게 하시자고요. 신우이가 그나마 입바른 소리를 하니 어머니는 셀쭉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보시곤 그제야 멈추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결혼식 다 가보고 제 친구들 결혼식 에피소드 들으면서도 시어머니가 결혼식에서 신부 쪽 한복이 더 예쁘다면서 난리 피우고 메이크업과 헤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싫은 소리 하는 건 제 결혼식에서 처음 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른 며느리들도 겪는 뻔한 레포토리들이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자주 해라. 우리 아들 밥 잘 챙겨라. 우리 아들은 반찬 몇 가지 이상 안 되면 밥 못 먹는다. 네가 잘해야 남편이 잘한다. 제사는 며느리 정성만큼 식구들이 잘 된다.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건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제 의견 최대한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며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어머니도 좀 힘든 스타일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아버지도 엄청 가부장적이고 말이 잘 안 통하는 분이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 오가라 하는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뭐라 하면 감싸주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한술 더 뜨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며느리 사랑을 시아버지라 했나요? 그거 저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특히 가족끼리 만나면 자꾸 저희한테만 얻어두시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말로는 소고기 먹고 싶다, 장어 먹고 싶다 하시면서 돈은 안 내십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아빠 생일에도 저 먹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보시고 밥 사주는 거 좋아하고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3-4번 사면 한 번 정도 저희가 삽니다. 그러니 친정과 비교돼서 아버님이 더 정없이 느껴집니다.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썩 기분이 유쾌하지 않달까요? 시부모라 어려운 것도 있지만 친정부모와 비교되는 시부모님들의 언행을 겪으면서 시댁에서는 점점 더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거나 거의 말을 안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제게 이러시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살갑게 굴고 네가 먼저 말도 하고 그럴 순 없니? 아버님 하면서 말이다. 다른 친구들 며느리는 그렇게 애교도 많고 살랑거린다는데 너는 그렇게 성격이 무뚝뚝하니? 네 아버지가 그런 게 부러운가 보더라. 하시면서 어이없어서 옆에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웃겼습니다. 그래, 당신 친정에 가서는 그렇게 말이 많으면서 왜 우리 집에만 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딱 붙이고 있어. 당신이 아버지한테 애교 부리면 아버지가 용돈도 주실걸? 어머니 앞이라 싫은 소리는 못하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뒤로도 2-3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3번째 들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서요. 아버님은 어려워서 아직은 제가 편하게 못 대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어렵게 대하면 계속 너만 힘든 거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대하는데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그렇게 온갖 구박받는 며느리 행세를 하고 그런다니. 뭐 네 팔자 네가 꼬는 거냐 알아서 해라. 하시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마 아버님한테 살갑게 굴고 애교도 부리고 하면 용돈도 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돈 받으려고 아양을 떠나요? 광대도 아니고요. 저희 친정이 훨씬 잘 사는데 아버님 돈 아쉽지도 않습니다.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 밥 한 번을 사주시는 게 낫죠. 곱씹을수록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성격상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지? 나한테 무리한 요구하지 말아줘. 살갑게 굴고 애교 많은 건 당신이 하면 되잖아. 무리한 강요는 하지 말아줘.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제 한가족 되었으면 좀 편하게 부모처럼 대해야지.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말이야.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데 솔직히 남편 주둥아리를 꽉 꼬집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친정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지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시부모는 시부모란 걸 왜 아들은 모르는 건지. 더 말해봤자 싸움만 되니 먼저 입을 다무는 건 늘 제 쪽이었습니다. 남편의 가벼운 입도 문제였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둘째라 그런가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눕니다. 엄마, 밥 먹었어. 걱정 마요. 잘 차려서 먹고 다니니까. 응, 주말에 한번 갈게요. 뭐 이런 대단치도 않은 대화들입니다. 서로 전화기를 오픈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 통화 내역이 매일 있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걸 불편해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님께 알리고 싶어하고 잘 지내는지 연락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낯설다고 할까요? 매일 어머님께 전화하는 남편이 주위에 있으신가요?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몇십 분씩 통화를 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랑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하고 물어보면 그냥 별 얘기 아니라고 회사 얘기, 점심으로 뭐 먹은 얘기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결혼 전 엄마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아들이라 내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이요. 또 남편이 미주알 고주알 어머니한테 말하는 게 부부간만 알고 있어야 할 일들도 다 시댁 귀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시어머니 힘들다고 했던 것도 남편이 다 말해버릴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이 들면 시부모뿐 아니라 남편까지 싸잡아 실어주려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자식이 자주 연락하면 울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다 받아주는 어머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독립한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했고요. 제가 느낀 이 감정이 비정상적인 감정이었을까요? 게다가 남편과 허물없이 지내셔서 저도 너무 허물없게 대하시는 건지 시어머니 언행이 정말 시자 소리 안 나올 수 없게 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좋게 생각하자고 해도 듣고 나면 열뻗칠 때가 많았습니다. 제일 놀란 건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었는데요. 입이 거친 편은 아니신데 당신 아들과 딸에게 평소에는 아들, 딸 이렇게 지칭하시는데 한 번씩 저한테는 야, 니, 심지어 임마 이런 말을 쓰십니다. 사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시어머니에게 임마라는 말 들어보신 며느리 계신가요? 아니면 며느리한테 임마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며느리한테 임마를 시전하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가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몇 번 반복되자 잘못하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참다가 최대한 예의 바르게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임마는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하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웃으면서 말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그러시길래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야, 네 임마 3종 세트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며느리한테 조심해달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자 신랑이 깜짝 놀라긴 하더라고요. 임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임마라고 그랬다고? 알았어. 그건 내가 해결해 볼게. 해결해 본다고 한 지가 한참이었는데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저한테 야 소리는 기본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름으로 부르면 좀 낫죠. 매번 호칭이 저러니 그거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상한 것이 시아버지나 시누이 있는 데서는 또 안 그러십니다. 꼭 저랑 있거나 아니면 저만 들리도록 그러시니 제가 속이 뒤집혔죠. 암튼 이런저런 일들로 저도 결혼하고 시부모님께 잘해야지 했던 마음이 점점 줄면서 말을 좀 아끼려고 했어요. 한 번은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7시도 안 돼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는 아직도 자냐고 하시며 일어나서 아들 미역국 안 끓여주냐고 못마땅한 말투를 훈계하시는데 솔직히 멘붕이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미역국은 당연히 못 끓여줬고요. 그 다음은 어머니가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길래 남편과 시댁에 갔습니다. 퇴근하고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놓은 음식을 상에 차리기만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날따라 유난히 저를 부려먹고 심술을 부리시는 거예요. 야, 접시 그거 말고 저쪽 위에 있는 찬장에서 꺼냈어라. 네 남편 생일인데 좋은 걸로 차려야지. 네, 어머니. 너 임마 아무리 그래도 신랑 생일날 미역국은 네가 끓여줬어야지.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아침에 미역국도 안 해줬다며? 네, 죄송해요. 저는 저녁 때 해줄 생각이었어요. 오늘 어머니가 집에서 식사하자길래 그냥 선물만 준비했고요. 다음부턴 꼭 챙길게요. 또 듣는 인마 소리와 아들 생일 잘 챙기라는 말에 공연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입맛 소리를 계속하는 건 내가 웃으면서 말해서 심각한 줄 모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남편 생일이니 다 같이 식사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였는데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야, 임마, 소원 빌어야지. 순간 제 주변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시누이만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불호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혼내신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네 남편한테 야 임마가 뭐야?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실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어머 얘, 아무리 신랑하고 친해도 그렇지 임마가 뭐니? 그러는 거 아니다. 결혼했으면 여보 당신으로 호칭을 해야지. 서로 호칭도 조심해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러시네요? 아, 예, 어머니. 어머니 말씀 새겨듣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못마땅하신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욕한다면서 조심하라고 혼내셨고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라고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생각보다 당황하시길래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 야, 니는 계속 하시는데 그래도 입만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는 순하게만 보였던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다는 걸 그때부터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턴 제가 힘으로 눌러지는 며느리가 아닌 걸 아시고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은근히 괴롭히셨으니까요. 결혼도 사회생활처럼 1년 정도 지내보니 돌아가는 사정을 알겠더라고요. 대충 시댁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했을 때쯤 제가 결혼을 접어야겠다 결심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달 정도 사업 아이템 때문에 중국에 갈 일이 생기셨을 때인데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웠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달씩이나 집을 비우는 게 처음이라면서 우리 부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좋아 부탁이지 거의 강요기를 했습니다. 내가 중국 다녀올 동안 네 엄마 너희 집에 좀 모셔라. 혼자 오래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무서울 수도 있잖아. 끼니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 먹을 테고 말이다. 길어야 한 달이니 그 정도는 자식으로서 할 수 있지. 저는 아버지 말 듣고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이 한 달이지. 결코 짧은 기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애도 아니고 혼자 지내는데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건지. 싫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지만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3초 만에 대답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래야죠. 엄마 혼자 있으면 적적하실 텐데요. 이 사람도 당연히 오케이 할 거예요.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바보같이 싫다는 말은 목구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신다는 그날까지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달이라도 아들네와 같이 지내는 게 좋기만 하신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필요한 물건 장을 보자고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내켜서 하는 일은 힘들어도 즐거운 법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한 달 동거는 내키지도 않은 일이었거니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일이라 들뜬 어머니와는 반대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든 말든 최대한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테다. 막상 시작된 어머니와의 동거는 처음부터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분명 내 명의로 된 내 집이 분명한데 저는 어머니가 오신 그날부터 이 집에서 저는 객식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본인 집인 듯 행동하셨거든요. 어찌나 살림 참견을 하시는지 본인이 지내시는 방 가구 배치를 다시 다 바꾸셨습니다. 예, 수건을 왜 여기다가 놓니? 베란다에 널어야지. 어우, 여기 봐봐. 이것 좀 닦아라. 더럽구나. 대체 이거 언제 빤 거니?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니 갑자기 커튼을 떼라고 하십니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더럽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그거 물빨래 힘들어요. 드라이 맡길 테니 그냥 두세요. 드라이는 무슨... 자주 빨아야 먼지가 없지. 입장 바꿔서 누가 자기 일에 참견하면 얼마나 싫을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어머니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주변 친구들한테 진짜 깔끔하다 소리 듣는 결병증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깔끔쟁이거든요.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넌 집에서 보통 뭐 하니? 아무리 직장을 다녀도 기본은 하고 살아야지. 너네 집 닦을 거 천지다. 우리 집 와봤으면 내가 살림하는 거 대충 눈치껏 봤을 거 아니야. 좀 보고 배우지 뭐 한 거야? 기분 나쁜 말투론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럽게 살림하는 것도 아닌데 제 살림에 자꾸 트집을 잡으시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마침 같이 온 시누이가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며 이러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집도 아니고 손님으로 얹혀 살 거면서 쓸데없는 참견을 왜 해? 그럴 거면 엄마 집에 혼자 있지 그래? 괜히 옳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너는 여기 와서 엄마한테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가. 이러시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옳게 내가 걱정돼서 와봤어. 아우 엄마도 참 그냥 혼자 지내도 되시는데 굳이 이렇게 아들네 집에 가겠다 그러시는 걸 내가 못 이겼지 뭐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 주고. 네 형님 그럴게요. 엄마 내가 분명 말했어요. 어지간히하고 올케탄 잔소리하지 말라고. 한 달 꽉 채워 있을 생각하지 말고요. 엄마도 아들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걸? 불편하긴 뭐가 불편하니? 난 좋기만 하구만. 둘이 일 다니는데 내가 청소 빨래 다 해주고 오히려 얘네는 편할 거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같이 사는 게 말이 한 달이지 하루가 1년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계시는 동안
집안일 좀 더 하고 밥 차려 드리는 것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침에 깨우러 들어오신다며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나 들어간다! 하는 말과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밥 차리라는 말을 하시며 남편 엉덩이를 툭툭 쳐서 일어나라고 깨우십니다. 우리 아들 일어나야지. 얼른 밥 먹고 출근해라. 예, 넌 뭐하니? 남편하고 같이 일어나면 어쩌자는 거야. 얼른 일어나 국 태워라. 엄마가 아기 대하듯이 남편에게 저러고 저한테는 부엌대기 취급을 하시는데 솔직히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와이프 앞에서 남편 엉덩이를 때리는 게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상식적인 행동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머니도 그러시는지 부부가 자고 있는 방을 그렇게 여는 것도 상식 밖이었고요.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달만 참으면 되니 정말 이악 물고 어머니한테 말대꾸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밥했고요. 국도 끓였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저녁 준비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한 달이 가긴 하더라고요.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하는 중에 어머니가 뜬금없이 그러시대요. 며느리가 매일 뜨신 밥 해주는 게 이렇게 좋구나. 평생 남의 밥만 해주다가 얻어먹으며 사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같이 사니 살림도 서로 돕고 더 편하지 않니? 우리 이참에 아버지도 여기 모셔와서 같이 살까 아들? 이러시는데 저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엄마 그러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사는 게 내 목표긴 했어. 이 집이 엄마 집보다 평수도 넓으니까 다 같이 살긴 좋지. 그래, 아버지 오시면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 쓰는 안방을 엄마랑 아빠가 쓰는 게 좋겠지? 저 여기까지 듣고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만! 지금 저 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살긴요. 어머니는 그동안 되게 편하셨나 봐요?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저 혼자 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쯤 해두시고 아버지 오시면 집으로 가주세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니 어머니는 당황하시더군요. 남편이 그걸 보고 제게 이랬습니다. 정말 눈치도 없는 사람이죠? 지금 당장 그러겠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무한하게 뭘 그렇게까지 발끈하고 그래? 당신이랑 어머니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그날은 저녁도 먹다 말고 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어머니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우리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엊그제 오셨다며? 근데 어머니 왜 집을 안 가시는 거야? 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나 너무 힘드니까 당장 오늘 당신이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어. 뭐 할 말이 있으시다니까 당신도 퇴근하고 빨리 와.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오시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생각대로 같이 살 마음 없다고 확실히 못 박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그날 저녁 오신 아버지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셨으니까요. 내가 오늘 니들 부부한테 중요한 걸 말하려고 왔어. 내가 중국 갔을 때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져왔다. 네 엄마랑 며칠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집을 팔기로 했다. 그 집 팔아서 사업 비용에 보태기로 말이다. 아주 좋은 기회거든. 너희들도 이해해줬으면 하는구나. 내 집은 팔고 이 집에서 다 같이 살까 하는데 너희들도 다 찬성하리라 생각하는구나. 이 집은 세아가 명의라지? 내가 듣기로는 대출도 없다며? 아버지 말을 듣고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 멍하니 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기왕이면 이참에 이 집도 네 남편하고 공동명의로 하지 그러니? 이제는 한 가족 아니냐? 내가 같이 지내보니 같이 살아도 그리 불편한 것 같지 않더라. 너희들 나중에 애 낳으면 우리가 봐줄 수도 있고 말이야. 얼마나 좋니?
이미 두 분은 사전에 입을 맞춘 게 분명했습니다. 옆에서 내 눈치 보고 있는 남편을 슬쩍 봤는데 남편도 분명 어머니한테 미리 말을 들은 게 분명했고요. 여기서 제가 정신 못 차리면 내 명의 집까지 홀라당 뺏길 것 같아서 정신 바로 차렸습니다. 전 싫어요. 어머니는 편할지 몰라도 저 한 달 넘게 어머니랑 살면서 진짜 토할 뻔했거든요. 오늘 아버지 오셨으니까 같이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살 생각 없습니다. 계속 강요하시면 이혼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그래. 일단 엄마 아빠는 오늘은 돌아가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할 게 뭐 있어? 어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손해볼 거 없는 거다. 일단 오늘은 갈 테니 며칠 안에 확답을 줘. 우리는 바로 집 내놓을 거다. 아버지는 거의 강제로 통보하다시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 가고 나서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참 대단한 집안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런 거구나. 어쩜 이렇게 한순간에 내 집도 가지시려고 하고 집까지 밀고 들어오시려고 해? 말 다 했어? 당신이 뭔데 우리 부모님을 그런 취급해? 나중을 생각해봐. 어차피 부모님 아프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야. 나는 미리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당신도 다시 고민해봐. 고민은 무슨? 그렇게 당신 부모랑 같이 살고 싶으면 그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효도하고 싶은 당신 부모랑 같이 살라고. 여기 4명이 내 집이야. 당신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짐 싸서 그냥 나가. 남편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네? 그래, 좋아. 나가 줄게. 남편은 자기 옷을 짐가방에 쑤셔놓고는 차키를 집어나가려고 하대요. 키 놔두고 가라. 그거 내 차야.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고. 남편은 치사하다는 욕을 하고는 차키를 소파에 던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싸우는 건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오래간만에 남편이랑 쉼없는 집에 혼자 있으니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저는 태어나서 그 기분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엔가 시어머니 제게 전화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거 없이 남편을 쫓아내니? 남편을 쫓아내는 마누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냔 말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 말 못하다가 통화로 녹음 버튼 누른 후 어머니가 퍼붓는 욕설만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내쫓았다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하는데 끝까지 제 말은 듣지 않고 차마 여기 적을 수 없는 욕을 하시길래 전화 끊고 나서 녹음한 대화 내용 그대로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하시는 거야? 당신도 나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조용히 끝내. 내가 당신 부모한테 욕 들어야 할 이유 없으니까. 난 네가 나한테 한 그대로 어머니한테 말했을 뿐이야.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이 네 부모랑 같이 살라고 짐 싸서 나가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부모님 집 간 거고 뭐가 잘못됐어? 진짜 나를 완전히 그 집에서 나쁜 년 만드는구나. 우리 사이 끝내는 건 당신 그 망할 놈의 주둥아리 때문인 줄이나 알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통화 마지막에 그러셨죠.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우리 아들 너 같은 거랑 같이 사는 거 불쌍해. 아들이 이혼 안 한다 그래도 내가 갈라놓을 거다. 알겠니? 어머니 말 들으니 화는 나는데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이혼이라는 말을 어머니 입에서 들으니까 더 열심히 확고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일 있기 전에는 이혼 생각은 안 했어요.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를 굳이 모시고 살자 그러길래 싸우다가 나가라고 한 것뿐이고요. 어느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시부모랑 사는 거 좋다 그러나요? 제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왜 어머니한테 이런 쌍욕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도 지금부터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이혼시킬 마음으로 제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게 아니라는 걸요.
분명 절 협박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겠죠? 근데 제가 덥석 이혼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으니 그 다음은 뭐 짐작이 가시나요? 분명 자기 뜻대로 내가 안 움직이니 혼자 열받아서 길길이 날뛰셨겠죠. 저는 바로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이 화나셔서 바로 달려오셨고요. 시댁에서 찾아올까봐 며칠을 저와 같이 지내주셨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은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현관 비번을 눌러대더군요. 문 열자마자 아빠는 바로 남편 무릎 꿇렸고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 다 들었네. 우리 딸은 이혼한다고 하는데 자네도 그럴 생각 맞나? 아니요, 장인어른. 제가 오늘 싹싹 빌려고 왔는데요.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또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금세 태도를 바꿔서 저러는데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할 거야. 그럼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거고 합의 이혼하면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면 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피차 안 피곤할 것 같은데? 당신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그냥 하는 말 아니었어? 그럼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이혼하자 그랬겠어? 나는 더 이상 당신 식구들 버티고 살 자신이 없어. 앞으로 분명히 또 반복될 거고. 난 싫어. 그럴 바엔 그냥 혼자 살래. 우리 딸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말릴 생각 없네. 우리 딸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이렇게 한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 줄 아나? 오늘 자네 짐 다 가지고 나가게. 그리고 이 집에 절대 발들일 생각하지 말고. 혹여 자네 부모까지 같이 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은 빌고 또 빌었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지쳐서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로 이혼조차 밟았는데 시부모님은 저뿐 아니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하셔서 애들 이혼 막아야 된다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그랬죠.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 이혼시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녹음한 거 들어보시면 더 정확히 기억나시겠네요. 저 이거 소송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려고요. 좋게 합의 이혼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하시네요. 변호사비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위자료 받고 끝내자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요. 억울하시면 그쪽도 변호사 쓰시고요. 조만간 소장 갈 테니 준비 잘하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는 친정아빠 도움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결국 이혼 소송했습니다. 8개월간 소송 끝에 남편에게 위자료 3천 받고 2년 반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재산은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결혼해서 모은 돈도 없었으니까요. 집이야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거니 남편은 권리가 없었고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알았을 겁니다. 굴러온 복을 뻥 하고 찬 쪽이 어느 쪽인지 말입니다. 이혼하고 나니 그렇게 후련하더라고요.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기도 모자란 인생을 뭐하러 그렇게 낭비했는지 후회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살던 집 전세 주고 친정 부모님과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그냥 시댁 푸념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냥 사연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고부문화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이혼 스토리가 뭐라고 이렇게 비장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저부터 그 문화를 바꿔보자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고요. 며느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남편한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히 할 말 하고 사람으로서 힘든 건 요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남편에게 중간 역할 잘하라고 시키면 결국 네가 우리 아들 저렇게 세뇌시켰구나 라고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연 보시는 분들 용기 얻으셔서 싫은 건 당당하게 싫다고 말씀하시길 응원할게요. 우리 세대에서 거지 같은 고부문화는 좀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연 마칠까 합니다.